요즘은 건축과 부동산 경기는 그야말로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남다른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휘만 한다면 경쟁도 치열하지 않아 대박을 터뜨리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런 기회로 대박을 터뜨린 사례와 상품화 아이디어 몇 가지를 실제 저의 경험과 실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획기적인 건축적 아이디어로 대박을 낸 사람들과 구체적인 사례 등의 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와 사례들은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내용은 건축사로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지켜본 사업 등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소 길어져 오늘은 6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또 6가지 사례, 즉 상품화 아이디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 확신하며,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수익형 건축사업이나 불법 건물, 특히 경매, 공매에 관심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런 건축에 투자하시는 분 등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보유하신 땅이나 시도하고자 하는 대지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길 원하시거나, 또 경매나 공매, 그리고 위반 건축물 등으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기본 설계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제 딱딱한 목소리보다 더 부드럽고 듣기 쉬운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신축 공사가 사라지고 있다 라는 것인데, 요즘은 경기도 좋지 않은 데다 부동산 상황도 좋지 않고 공사비 확보를 위한 대출도 잘 안 되며, 게다가 공사비는 너무 올라 그야말로 할 만한 건축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동안 정치 및 경제적인 불안정과 국제적인 상황과 맞물린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동안 본 채널에서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과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들은 거의 다 건축되어 신축 공사는 점차 감소되는 추세가 확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시기에 할 수 있는 수익성 건축 사업은 과연 어떤 사업이 좋을까요? 이에 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 건물을 활용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가장 유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수차례 설명드린 대로 공사비나 설계, 허가, 특히 공사기간 등 전체 사업기간을 파격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강화된 건축 관련 법 등을 고려해서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기존 건물을 임대나 분양, 매매 등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용도 변경 또는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는 게 좋은데, 가성비 높고 유망한 지역의 기존 건물을 값싸게 매입하거나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면 좋다는 말씀을 지난 여러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상품화 아이디어. 기존 건물을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으로 활용하는 데는 생각할 것이 많은데, 우선은 가성비가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값싸게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과 위치 선정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품으로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매나 경매를 하더라도 값싸게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 확실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화 전략, 즉 아이디어만 있다면 남들보다 더 비싸게 사거나 입찰가를 높여 경매를 받는 등보다 더 공격적으로 매입이나 경매에 나설 수도 있기도 하고, 특히 엑시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기존 건물을 어떤 아이디어와 상품으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했을 때 임대성이나 매매성이 좋을지 잘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 번째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실제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의 구체적 사례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영업이 되지 않는 낡은 목욕탕을 잘 활용한 아이디어를 소개해 보겠는데, 이 건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30년간 동네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되지 않아 거의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매각도 쉽지 않아 건물주는 철거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건축주의 40대 아들은 이 공간의 독특한 매력을 알아봤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그리고 타일로 마감된 벽면이 주는 레트로한 감성. 즉, 과거의 추억이나 유행, 스타일 등을 그리워하며 이를 현재로 다시 가져오려는 문화 현상이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총 2억여 원을 투자해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남탕과 여탕 공간은 각각 다른 테마의 카페 공간으로 나누고 탕 자리에는 쿠션을 깔아 좌석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샤워실은 개별 스터디룸으로 개조하여 노마드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욕탕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한 점이었습니다. 이는 공사비도 줄이고 또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는데 개업 첫 해부터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성수동 핫플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월 평균 매출 800만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웨이팅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낡은 목욕탕을 매매하려 할 때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장사가 잘 되어 활성화되다 보니 대출 한도액도 훨씬 늘어난 데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매매할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기존 건물을 잘 활용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어떤 상품으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느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받을 만한데 이는 설계자와 투자자가 협력하여 만든 건물의 역사와 추억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폐업한 PC방을 공유 오피스인 코워킹 스페이스로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을 한 사례입니다. 경매나 공매를 보다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된 상업 건물들이 매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건물 중에는 교통이나 상권도 좋은 곳에 위치한 복합 건물이나 상가 건물의 일부가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 많은 반면 대체로 이런 상업용 물건들은 마땅히 상품화할 아이디어 없어 입찰자들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는 역세권에 있는 복합 건물의 상가가 저렴하게 나온 것을 알아내 이 물건, 특히 그 물건의 상가가 폐업한 PC방이라는 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00평 규모의 이 PC방은 개별 부스와 고속, 인터넷, 전력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약간의 수정만으로도 공유 오피스인 코워킹 스페이스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로 주변 시장 조사를 해보니 공유 오피스로 하면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는 1억 1천여만 원을 들여 용도 변경 허가와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기존 PC방의 개별 부스 구조는 그대로 활용하되 폐업한 PC방 주인과 협의하여 게임용 모니터를 업무용으로 교체하고 책상과 의자도 사무용으로 바꿨습니다. 또 한쪽에는 회의실을 만들고 휴게 공간에는 간단한 카페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후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그대로 살려 야간 작업을 선호하는 프리랜서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운영은 월 회원제로 운영하되 시간당 이용도 가능하게 하고 1인 기업가들과 프리랜서, 스타트업 팀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는데 기존 PC방의 빠른 인터넷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저렴하게 낙찰받은 덕분에 시중 공유 오피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경매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즉, 이런 물건의 경매는 대략 감정가의 50% 내외로 구입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낙찰받은 금액은 감정가이니 현재 시가로 환산한다면 월등히 싸서 임대나 매매를 할 때 훨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매나 공매로 취득할 때의 장점인데 바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서 다른 여느 업종보다 훨씬 임대나 특히 매매에서 유리하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개업한 지 5개월 만에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현재 월 평균 6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 밖 사무실을 찾는 수요가 증가해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리모델링이 끝나 사용 승인을 받자 은행 대출의 감정가가 올라 낙찰가로 받은 대출보다 훨씬 많은 대출 활용도 가능한 데다 공유 오피스 운영업체에서 위탁 운영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매매를 제안도 받는다는데
매매가 성사되는 경우 그야말로 이 투자자는 대박을 터뜨리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요즘 주거용이 아닌 상업시설이 영업이 안 되어 공실인 상가들이 많은데 경매를 활용하고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비용을 절약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승부한 것이 성공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다가구 주택을 게스트하우스로 성공시킨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학가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 투자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이 홍대 근처에 있는 30년 된 낡은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가는 4층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대신 건물주와 20년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2억여 원을 들여 게스트하우스로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매입이 아닌 임대라는 것으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꼭 이런 사업은 건물이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경매를 받아서 즉 많은 투자를 해야 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분과 같이 임대를 하여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얼마 전 T프로에서 제주도의 어느 젊은 인테리어 업을 하는 분을 소개한 프로를 봤는데 이분도 매매나 임대가 안 되어 애를 먹던 제주도 시골집을 임대를 받아 제주도 여행을 오는 한 달살이나 단기 임대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사업용 건물로 리모델링을 한 사례도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가는 1층은 체크인 라운지 겸 카페로 2에서 4층은 총 12개의 개별 룸으로 설계하고 각 층마다 공용 주방과 휴게 공간을 마련했고 옥상에는 루프탑 테라스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젊은 외국인 배낭여행객들을 타겟으로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에 집중했습니다. 한국 전통 요소도 소품으로 활용해 문화적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운영 2년 차인 현재는 사용자들의 입소문과 특히 SNS 등 인터넷 효과로 평균 가동률 85%를 유지하고 있으며 월 평균 순수익 400여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여행객들의 호캉스 수요도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입지가 좋은 곳에 오래된 건물은 리모델링만 잘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낡고 임대도 특히 매매가 안 되어 애를 먹는 다가구나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은 어느 지역이나 많아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이런 건물들을 잘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폐업한 공장 건물을 라이브러리 파크로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을 한 살펴보겠습니다. IT 회사에서 근무하던 이 직장인은 평소 투잡을 꿈꿔오던 중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다 팔리지도 않아 골치를 앓고 있는 대학가 골목길에 있는 폐업한 소규모 봉제 공장을 발견했습니다. 150평 규모의 이 공장은 높은 층고와 통창이 인상적이었지만 임대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 공간의 잠재력을 믿고 친구와 함께 1억여만 원을 투자해 독립서점 겸 카페로 꾸몄습니다. 기존 공장의 산업적 느낌을 살리되 따뜻한 조명과 원목 가구로 아늑함을 더했습니다. 벽면 전체를 책장으로 활용하고 가운데는 커다란 공동 테이블을 배치했습니다. 한쪽에는 소규모 갤러리 공간을 마련해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주말에는 북토크나 작은 공연이나 음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개업 1년 만에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입소문으로 SNS의 효과를 보면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특히 이 30대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이 주요 고객층을 이룹니다. 그래서 책과 음료 판매뿐만 아니라 공간 대여, 프라이빗 파티,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로 월 6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든 것이 주요한 것이었는데 친구 부모님뿐 아니라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주는 보람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사례가 더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길이가 길어져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6가지 이상의 아이디어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5번째로로 이상 6가지 사례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 사례의 공통점은 이런 투자자나 사업자들이 건축이나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대체로 이런 사업으로 대박을 낸 사람들은 일반인이나 직장인 또는 기존 다른 하던 사업의 한계를 느끼거나 소유하던 건물이 팔리지도 않아
애를 먹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찾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꼭 건축 전문가나 공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더라도 용도 변경이나 사용 승인에 필수적인 이런 사업에 경험이 많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건축사, 리모델링 전문가, 부동산 사무소 등을 잘 활용한다면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또 다른 공동점은 기존 건물의 고유한 특성과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서 공간의 스토리와 정체성을 부여했으며 SNS 시대에 맞는 인스타그램업을 요소들을 적절히 배치했습니다. 또한 모두 1 내지 5억 원 사이의 현실적인 투자, 규모로 개인 창업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며 기존 건물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초기 비용을 절약하다가 리모델링과 사용 승인 후 감정가를 재평가받아 더 많은 대출을 활용하거나 또 매매를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각각 뚜렷한 타겟, 고객층을 설정하고 그들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에 새로운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건물의 재활용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도시 재생과 문화 창조,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획기적인 건축적 아이디어로 대박을 낸 사람들의 사례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신축 공사가 사라지고 있다. 다음 두 번째로 이런 시기에 할 수 있는 수익성 건축 사업은 과연 어떤 사업이 좋을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세 번째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상품화 아이디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으며, 다음은 네 번째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실제 이런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상 6가지 사례의 성공 요인의 분석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려운 때가 바로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신축을 하거나 특별한 수익성 사업을 할 만한 건축도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정치 상황 급변으로 시장 경제가 좋지 않아 폐업을 하거나 인구 소멸로 빈집이나 빈 건물도 많아 이로 말미암아 경매나 공매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움츠리고 있을 때인 지금은 회복될 시기를 대비해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경기가 좋아져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찾으시기 바라며, 혹시 오늘 설명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성실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 보유하신 땅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길 원하시거나 또는 기존 건물이나 경매 등을 위해서 용도 변경하거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일반 건축물과 수익형 건물 등의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여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이에 따른 기본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영상에 이어서 나머지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사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으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